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Korean author. 学奖出现历史上第18位女性作家，还是首位。 정말 한강의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에 鸡也不为过，因为南韩史上仅有一。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는 기생충, 음악에서는 BTS, 심지어 문학에서는 한강까지 한국인 문화 절정기를 이루는 시대에 이걸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격스러운데요. 특히나 노벨 문학상은 외국어로 번역되었는데도 수상을 했다는 점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나이 지긋한 서양 남자 작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해서 큰 기대를 하지 못했었죠.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핸디캡이 작용해서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도전은 요원하기만 했고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을 한강이 이뤄냈습니다.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24년 만에 나온 국가적 경사네요. 흥분되는 소식에 저도 모르게 들떴는데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합니다. 당연히 진심 어린 축하도 있지만 배 아픈 시샘도 있어 황당할 따름이고요. 오늘은 노벨 문학상 소식과 더불어 각국의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강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뚫고 한국인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두고 해외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서점마다 재고 확보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발빠르게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동명의 연극으로까지 선보일 정도죠.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문학상 수상이라는 의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K컬처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와 함께 해외에서의 돌풍이 K문학 전반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축하 분위기 속에서 나라별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요. 분노할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선 대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대만 출판계의 반응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대만에서 출간되었던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한강의 기존 소설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4권이나 포진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품절이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만 독자들은 현대사의 비극적 경험을 섬세하면서도 용기 있게 드러내는 한강의 작품 세계에 크게 공감한다고 하고요. 특히 제주 4월 3일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가 대만으로 건너온 중국 국민당이 반정부 봉기를 제압하며 시민 2만 8천여 명을 학살한 2월 28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큰 공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고유한 경험이 인류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노벨 문학상 수상에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힌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일본도 이번 수상의 논란은 눈치입니다. 일본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가자, 지구 등지에서 지금도 무고한 목숨이 폭력에 의해 사라지는 와중에 전쟁, 격차, 분단, 고뇌로 가득한 세계에서 점점 더 국경을 넘어 보편성을 지닐 것이라고 작품 세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죠. 또한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 여성이 받은 것은 처음이며 한국인 수상도 처음이라며 한강에 대해 일본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견인해온 작가 중 한 명이라고 말했는데 한국 문학 전도사라는 별명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언론은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이 열을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직까지 뉴스에서는 별말이 없거든요. 대만 야후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지만 중국의 관영 방송인 CCTV에서는 아직까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도 아주 작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를 살펴보아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만 소개되고 있고요. 그나마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펑파이 신원이란 언론 매체에서만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죠. 다만 이번 수상은 동아시아 여성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문학이나 한강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동아시아 여성의 승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유치한데요. 노벨상이 가치를 잃었다. 납득할 수 없다는 감정적 대응부터 한국어로 문학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발음 기호에 불과한 한국 글자로 제대로 문학을 할 수 있다고? 난 태어나서 한국 문학을 읽어본 적이 없다. 한국에도 문학이 있다니 놀랍다. 그래서 그 한국 문화가 다 어디서 온 것인데? 한국 고유의 것이 있기는 한가 등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중국 여성 작가인 찬쉐 역시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반발도 큰 모양새입니다. 노벨상은 순수하지 않다. 서구의 가치관은 당연히 한국과 같은 국가를 선호한다. 문학적 요소뿐 아니라 그 외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죠. 또 과거에는 노벨상 수상이 국민적 기쁨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노벨상은 상품화됐다. 왜 이 한국인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다. 노벨상을 받은 작가는 이제 비판과 비난을 받을 일만 남았다. 찬쉐가 안 받아서 다행이다. 억지로 뽑은 게 분명하다. 비주류 언어는 수상할 자격 없다 등의 비아냥도 빠지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제법 길게 문학적 소양을 잰 척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노벨상 진짜 나쁘다. 한강식 서사는 파편화된 경향이 있고 문학의 예술적 함의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표현하기 일쑤이며 여러 가지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작가로선 훌륭할 수 있는데 그녀의 작품 의제는 정말 무겁고 기존 표현 방식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작가들과는 수준 차이가 있다라며 폄하하고 있죠. 자신의 식견이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보다 낫다는 자의식 과잉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노벨상은 순수성을 잃었다는 냉소적 반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노벨상 위원회 사이에 오랜 악연이 있기 때문이죠. 흔히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서방에서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는 중국이 강대해져서 지지하는 나라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서양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야 하죠? 라며 노벨상을 애써 무시하려 듭니다. 지난 2010년 반체제 운동가인 중국인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노르웨이와 단교를 했죠. 노르웨이 의회가 수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심사위원 지명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2020년엔 홍콩 민주화 운동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했고요. 당시 외교부장 왕이는 중국은 그 누구든 노벨 평화상을 이용해 내정에 간섭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성질을 냈죠. 웃기는 점은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이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땐 대륙이 들썩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건 말건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노벨상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면서 이러쿵저러쿵 참 관심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교 1등은 꼴찌 누군지 몰라도 꼴찌는 1등이 누군지 아는 그런 걸까요? 한편 한강을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던 부커상의 본산 영국의 경우 수도 런던 도심의 대형 서점들에서는 재고가 동인하면서 책을 바로 구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광화문에 교보문고가 있다면 런던 번화가 소호에는 대형 서점 포일스 체링크로스점이 있는데요. 이 서점은 노벨 문학상 수상 다음 날 바로 주영 한국문화원과 손잡고 한강 특별 코너를 마련해 한강의 책들을 한글 원서로 배치했었고요. 하지만 하루 만에 동이나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상태랍니다. 한강에게 있어 영국은 특별한 곳입니다.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사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한국인 최초로 받았잖아요. 이어 2018년 소설흰이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한강의 부커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져왔는데요. 유럽 내 한강을 비롯한 한국 문학 전파의 전진 기지였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의 심장, 뉴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뉴욕 맨해튼 5번가에는 특별한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체인 서점 반스앤드노블 매장은 없는 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서점이지만 한강에 져서는 매진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서점의 직원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기 전에도 한강의 책은 잘 팔렸지만 발표 직후 마지막 한 권이 팔렸다.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한강이 쓴 다른 책도 매진됐다며 현지의 인기를 증명했죠. 근처 체인형 서점인 맥널리 잭슨 록펠러 센터점도 완판의 재고가 없다고 하고요.
평소 문화 대국이라고 콧대가 높던 프랑스 역시 한강 열풍에 동참합니다. 파리의 대형 도서 판매 체인점인 푸나게도 한강의 책이 품절 상태죠. 다른 서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새로 주문한 책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판을 출간한 현지 출판사 그라세 측은 책이 없어 못 파는 지경이다라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말 처음 작별하지 않는다의 불어판을 출간한 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1만 3천 부가량을 판매했는데 지난 10일 노벨문학상 발표가 난 뒤 긴급하게 8,000부 인쇄를 주문했고 계속해서 추가 인쇄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탈리아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탈리아 극단 인덱스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 연극 채식주의자를 무대에 올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볼로냐, 로마, 밀라노, 토리노, 프랑스에서는 파리, 투르툴루즈, 샹베리, 몽펠리에 등 네로라하는 문화도시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극단 인덱스의 연출가 겸 배우인 다리아 데플로리안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한강의 작품 세계에 푹 빠져 있었고 한강의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려 노력해왔다고 하죠. 연극 상연에 맞추어 한강의 수상 소식이 들려 흥행 성공의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출판계만의 축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각종 외신도 연일 한강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죠. 특히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주변부에 머물렀던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부에 진출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눈길이 주목을 끕니다. 그중에서 로이터 통신의 평가가 제일 인상 깊습니다. 풍부한 저변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은 그간 일본이나 중국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한강의 놀라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K-팝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상징되는 K-컬처가 K-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로이터의 예언이 사실이 되어 한국 문학이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더욱 좋은 한글 소설들이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해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